조합편입니다. 조합편.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또 뭘 얘기하던가 이렇게 합시다. 근데 이제 요거 앞 시간에 이제 우리 잠깐 농담을 좀 했었는데 그죠? 오늘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단 말이지, 그지? 원빈이는 아들하고 어딜 가기로 했다고? 아들이야 딸이야? 없어요. 이런 걸 너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유도 신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나름 이렇게 야 없다 이렇게 살아있어 아직 안 죽었어 원빈이야. 확인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단어는 큰 목차가 뭐야? 있지? 네. 원빈아 있지? 아니요.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이 굉장히 좀 슬픈 얘기가 뭐냐면 엄마 아빠가 되게 잘생긴 또는 이쁜 이런 부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또는 경우에 따라서 엄마는 이쁜데 아빠가 좀 덜 생기거나 뭐 이런 거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 중에도 굉장히 그런 커플이 많은데요. 아들 딸 딱 태어나거든, 그지? 근데 되게 웃긴 건 아들이 엄마 닮아. 되게 잘생겼어. 귀엽고 완전 깜찍하고. 근데 딸내미가 아빠 닮는 거지. 이거 어떻게 공사 좀 많이 돼야 되겠지. 공사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 어때 니네는? 알겠어. 미안해 원빈아. 농담이었지. 알지? 네. 농담인 거 알지? 네. 아이스크림 다음 주에 꼭 사오고. 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단어는 크게 뭐야? 경우의 수라는 단원이야. 실제로 문제 나올 때도 어떻게 나온다고? 어쩌고 저쩌고 수녀를 구하라. 어쩌고 저쩌고 조합을 구하라.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러면 너네가 어떤 건 순열이라고 어떤 건 조합이라고 자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어느 순간 너네가 문제가 많이 복잡하고 심화가 되면 그 경계가 무너진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걸 굳이 구분하지 말라 이게 선생님 말이었어 앞에 강의할 때. 그래서 경우의 수는 크게 단원 구조가 1번 고배 법칙과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다고. 이거는 어디에 입각해서 뭐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구조분리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구조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보고 나면 근데 걔네들을 어쨌든 묶어야 될 거 아니야. 곱을 하든 합을 하든. 근데 대부분은 뭐가 많이 되는 거야? 곱을 많이 되죠. 생각보다는. 근데 좀 찌질한 것들. 예를 들어서 너네가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를 딱 읽어봤는데 객관식인데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수들이 좀 작아. 이러면 곱보다는 뭐가 더 많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합이 될 가능성이 더 많이 있는 거야. 그럼 무슨 뜻? 구조가 되게 불규칙하다라는 거죠. 곱을 한다라는 거는 뭐야? 굉장히 규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동전 주사위 던지면 12가지 나오는 거 무슨 얘기야? 동전이 앞면 나왔을 때 주사위 1부터 6. 동전이 뒷면 나왔을 때도 주사위가 1부터 6. 이렇게 구조 똑같잖아. 그럴 때 이제 많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불규칙한 경우. 우리 앞에서 이런 거 되게 좀 일부 좀 딱 찍어서 많이 봤죠? 그 뭐야? 뭐 교란 순열, 완전 순열 뭐 이렇게 얘기되는 거. 그 뭐였어? 아주 대표적인 건데요. 기억나니? 선생님 이제 대머리 아저씨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지? 누구 자리에 누구 쓸 수 없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억지스레 규칙적으로 계산하려다 다 망한다. 그다음 여러분 교과진도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순열이다라고 하는 거가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바로 앞에 강의까지가 공부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 조합이다 라고 하는 말을 끝으로 여러분 교과 과정이 다 마무리되는 건데 일단은 기호로는 여기서 우리가 NPR이라는 기호가 나온다. 또 NPEC이라고 하는 기호가 나온다. 그치? 사실 이 NPEC은 뭐야? NPN인 거죠. 서로 다른 N명을 일렬로 다 나열하는 방법이 이제 N팩토리얼, NPEC 이렇게 약식으로 읽어주고 이거는 무슨 뜻이야? 서로 다른 N명을 R명만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죠. 이해되고 있니? 그걸 이제 우리가 기호로 저렇게 썼다. 근데 앞 시간까지 선생님이 이 단원에 있는 문제를 싹 다 풀어주는 과정 속에서 물론 이 기호가 이게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된다고 마지막에 보여주긴 했지만 처음부터 선생님이 이 기호 쓴 적 한 번도 없어. 여러분도 그러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요 얘기들은 선생님이 이제 하는 거 뭐냐면 다시 정리하려고 하는 거야. 자, 다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경우의 수를 구하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구조 분리라는 거를 하자. 이 구조 분리가 이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야, 그지? 그리고 저 구조 분리를 잘할수록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자, 구조 분리가 다 된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곱이나 또는 합을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겠다? 보통 여기까지 처리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얘기하는 거야? 순혈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순서를 고려한다는 얘기지. 즉 중복되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다. 이 중복되는 것까지 처리해주는 과정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걸 떠나서 여러분이 이미 선생님하고 한번 봤다는 거지. 이게 뭐라고요? 수영장. 수영장의 모양상 이 수영장은 커플들만 들어가는 느낌? 적인 느낌? 뭐 이런 거? 뭔 소리야 이게? 뭐 어쨌든 자 10명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 선생님이? 그러니까 2명을 골라내겠다. 사기치고 들어온 거야. 커플 아니야. 커플인 척 들어온 거야. 내쫓는 거죠. 뭐 이렇게. 그렇게 골라내는 방법은 그치? A, B를 뽑나 B, A를 뽑나?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각각 한 명씩 뽑아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중복되는 거, 그렇지. 엄밀하게 2팩으로 나눠주고 처리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기호로 10C라고 씁니다. 자, 이제 이쪽에 갈게요.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기호를 설명 안 할 수는 없어. 선생님이 쓰지는 기본적으로 그거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만 기호를 설명한다. 조합은 NCR이라고 하는 기호를 씁니다. 의미는 뭐냐?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R명을 뽑기만 하는 거. 그거를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여기 10명이 있었죠?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2명 선택만 하는 거지. 예, 그러면 10C2라는 기호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지. 근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위쪽에서 배워 공부했던 NPR이라는 기호가 중복되는 게 R팩까지가 중복된다.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야. 지금처럼 10P2를 2팩으로 나눠주는 이러한 방법으로 저 기호는 일단은 해석을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니? 좋습니다. 요거는 따로 이렇게. 그 다음 너는 첫 번째 박스 한번 잠깐 볼까? 이쪽은 그냥 기호의 활용이다 라고 해서 뭐 컨비네이션이고 읽고 C 이라는 기호를 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 밑에 거 뭐 특별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조합의 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별표. 그 박스 자체를 별표를 쳐놔. 선생님이 그 중간에 쉬는 시간에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너는 이번 기말고사에서 경우의 수 쪽은 주관식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들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언급을 주는데 특히 이쪽에가 많이 나와. 증명하여라 이런 거. 증명하여라. 자, 지금 기호들이 쭉 나와 있는데 괄호 1번을 보니까 NCR은 어떻게 계산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냐면 이렇게 계산한다는 말이 있지. 요게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1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이니까. 근데 너네가 앞으로도 이런 기호는 잘 안 쓸 거야. 어차피 써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 근데 기호로 쓰는 순간은 이런 순간이 오겠죠. 뭐냐면 서로 여기 100명이 있어. 이번에 수영장에. 대박. 돈 많이 벌었나 봐. 수영장에. 그죠? 대꾸도 많이 하고. 이번에는 10명을 골라낸다고 가정해봐.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니? 100 곱하기 99 곱하기 98 곱하기 말이지만 10팩으로 나눠야 되지. 계산 불가.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는 거야? 아이고. 어떻게 쓰는 거야? 기호가 그때 쓰는 거잖아? 이렇게 기호를 그때 쓴다는 거지. 뭐 그런 쪽의 활용의 의미를 좀 더 두면 되는 거야. 되고 있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합이라는 기호가 갖는 성질. 첫 번째 이거는 그냥 수식 계산하는 방법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뭐라고 나와 있니? 그 밑에 거 NC0. 자, NCN은 얼마다? 1이다. 왜 1일까? 서로 굳이 해석하면 이래. 서로 다른 N명 중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한 명도 뽑지 않는 방법은 그 안 뽑는다는 방법 한 가지라는 거죠. 같은 의미에서 N명 중에 N명을 다 뽑는다. 한 가지 방법이다. 이런 의미.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별표. 여기 선생님이 쓰는 거는 3번이죠.
자, 이 NCR이라는 녀석하고 NCN-R은 항상 같은 값을 갖는데 이거를 이 C라는 기호가 갖는 대칭성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미 앞서 선생님이 그 문제 풀거나 이렇게 얘기할 때 했던 말이야. 뭐냐면 봐봐. 선생님 손가락이 몇 개야? 5개죠. 됐습니까? 자, 5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4개를 줘. 뭐 이렇게 하나 4개를 접어? 콱 틀린 말은 아니야? 개기는 거지 지금 아닌가? 자, 5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그대로 하나를 고르면 되잖아. 방법 몇 가지야? 5가지가 될 거야. 그런데 5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를 고르나 사실은 반대로 내가 물어보는 거지. 이번에 5개 중에 4개를 골라볼래? 라고 말하면 너네가 고르고 있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된다고 했어. 왜? 하나를 꺾으면 자동으로 몇 개가 선택되는 거하고 똑같아? 4개가 선택되는 거하고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기호를 쓰면 5C1하고 5C4는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거죠. 단 특징이라면 여기서는 뭐 N-R이라는 기호를 쓰고 있지만 요거하고 요거가 합이 항상 얼마가 나와야 돼? N이 나와야 되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C2랑 10C7은 이건 또 다른 거야. 그잖아. 이건 완전 다른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나 만약에 이게 같은 의미가 되려면 여기가 3이거나 또는 여기가 반대로 8이어야 되겠지. 이가 있다면. 그러면 그 둘은 무조건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위쪽에다 쓸 건데 선생님이 이제 요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n 팩토리얼을 하고 분모에다가 r 팩하고 나머지 n-r 팩 요거 거기 너는 책에 있을 거야. 요거 어디 써있니? 맨 위에 써있니? 그것도 체크 좀 잘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호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선생님 써줄게요. 얘들아 10C3이라는 기호가 있었다고 가정해봐. 그럼 이거를 푼다면 어떻게 풀어야 돼? 기본적으로는 10P3을 한 팩으로 나누면 되죠? 네. 10P3은 뭐야? 10, 9, 8 되겠니? 3팩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 근데 기본적인 분수의 성질이라는 게 있어. 우리 어디서 배웠어? 유리함수 할 때 선생님하고 배웠어. 자, 기본적인 분수의 성질 뭐 있어? 경아야. 띠로리 뭐 있어? 기본적인 분수의 성질. 그래, 너 부분적으로만 보지 말고 좀 이렇게 토탈로 보면 안 될까? 퍼펙트하게? 저거야 저거. 뭐라고? 따라해봐. 분모 문자에 0이 아닌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이 아주 기본적인 분수의 성질이야. 이렇게 지금 정우가 들어고 공부를 했는데, 그죠? 지금 정우 기억 속에서 머리 남은 거는 그 드문드문 이렇게 띄엄띄엄. 정우 너 그것도 공부 방법의 어떤 차이인데 그거 좀 완벽하게 나올 수 있게 너 스스로 좀 준비를 해야 돼. 어떻게? 정 뭐 하면 거울 보고 연습해. 아니 다 알고 있었는데 빨리 말해야 빨리 말하려다 보니까 내가 막 다그쳐서? 아니 그건 아니야. 야, 정 뭐 하면 거울을 보고 공부하면 돼. 딱 째려 보면서. 분수 성질 뭐야? 미안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뭘 할 거냐면 분모 문자에 똑같이 7팩을 곱할 거야. 그래도 상관없잖아. 그러면 이제 분자가 뭐가 돼? 19, 8, 7 쫙 연결되지. 10팩. 이거 그대로 오는 거야. 10팩. NCR, N팩. 그 다음에 요쪽에가 3팩이 원래 있었고 7팩 이렇게 나눠서 나온다는 거지. 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수식으로 봤을 때 왜 얘네 둘이 같으냐? 봐봐. 얘들아 10C3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반대로 10C7을 계산해볼까? 그러면 10팩을 7팩, 3팩으로 나누면 되지. 똑같은 맥락에서. 그지?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야 이거나 위치만 바뀌어있고 당연히 결과가 동일하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도 얘가 같은 값을 갖는다 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보단 의미로서 좀 이해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해되시고 있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걸 C라는 기호 갖는 대칭성 그리고 이제 요거 풀어주는 꼭 이렇게 안 풀고 보통은 이렇게 많이 풀고요. 이렇게 많이 풀고. 자, 여기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별표 칠하는 거 요거 대칭성.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뭘까요?
동그라미 3번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동그라미 3번에 별표. 여러분이 지금 메모를 따로 안 하고 계시죠? 강의를 다시 복습하면서 돌아보면서 선생님이 얘기한 이 순서도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하라. 알겠지? 4번이 뭐냐면 선생님이 이름 붙인 게 있어. 선생님 강의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되겠죠, 그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게 이름하여 뭐냐면 대장뽑기라고 하는 게 있어. 대장뽑기. 거기다 너네 옆에다가 써놔. 이게 무슨 말이냐면 NCR하고 누가 똑같냐면 N-1CR-1 플러스 N-1CR-1이 서로 더하기 하면 얘가 된다는 거야. 이걸 우리는 대장뽑기라고 기억하면 된다. 아, 쏘리.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말을 잘못했어. 이거 대장뽑기가 아니고 왕따뽑기. 미안. 왕따뽑기. 선생님 이름 붙인 거야. 말했듯이 선생님 강의에서만 들을 수 있는 용어가 되겠죠. 왕따뽑기. 중앙 대표. 네. 너 아니지? 네? 야, 중앙고 학생들 많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야. 맞아요. 이러면 재미없는데? 아 진짜로? 네. 왜? 네? 그 얼굴에 그 외모에 그 이름에 이씨 시기 질투하나 보다. 사람들이 너무 잘생긴 건 너무 이쁘면 애들 질투하잖아, 그치? 괜히 아닌가요? 자, 거기 들어. 얘가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 그냥 구체적인 수를 가지고 선생님이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그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한데. 자, 이쪽에 10명이 있었다고 할까요? 10명. 그 중에 선생님이 4명을 골라낸다고 합시다.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무슨 뜻이야? 기호로 쓰면 단순하게는 10, 10, 4가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안 돼. 나중에는 19, 87 곱해서 4평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어쨌든 기호로 활용하면 얘가 이제 10시 4라는 게 되는 거야. 대칭성이다 무슨 뜻이야? 10시 6하고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10시 6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그대로 구하지 말고 10시 4로 계산한다는 거지 뭐. 자, 거기 들어. 근데 잘 봐. 요 10명 중에 특정한 학생 한 명만 째려보자는 거죠. A라는 애만 째려보는 거야. 자, 10명 중에 A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10명 중에 A를 제외하면 전체는 몇 명인 거야? A를 제외하면 9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A까지 합치면 전체 몇 명인 거야? 10명인 거야. 갑니다. 잘 들으세요. 자, A를 포함한 토탈 10명 중에서 4명을 고를 거야.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그치? 자, 경우의 수 제일 중요한 거 1번이 뭐라고요? 구조분리라고요. 근데 요거를 살짝 억지스럽게 구조분리를 A를 기준으로 해보자 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몇 가지의 구조가 나오느냐? 이 4명 중에 A가 선택되는 구조가 하나가 있을 거고, 또는 A가 선택되지 않는 구조 2개밖에 없다는 거지. A 기준에서만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10명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4명을 고를 거거든? 근데 그건 내 입장이잖아. 10시 4라는 기준은. 수식은. 근데 경화 입장에서 보면 단순해. 경화가 뽑히거나 그 4명이 뽑히거나 또는 안 뽑히거나 밖에 없다는 거지. 자, 다시 뽑히거나 또는 안 뽑히거나. 무슨 말이야? 또는이니까 나중엔 더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첫 번째, 만약에 경화 A가 선택된다고 가정해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명 중에 내가 4명을 뽑는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은 선생님은 부정행위를 하는 거죠. 얘는 미리 뽑아놓고 남은 9명 중에서 몇 명만 더 뽑는 거야? 3명만 더 뽑는 거지. 아예 얘를 무조건 빼놓고 뭐 이런 얘기. 그 다음 또 하나 A를 선택하지 않는다. 자, 10명 중에 선생님이 4명 뽑는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얘가 미워. 그냥 얘는 무조건 쳐다도 안 보는 거지. 얘는 그냥 빼고 순수하게 남은 9 중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4을 다 고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A라는 애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이 선생님 기준으로는 10명 중에서 내가 4명을 뽑겠다라고 말했지만
A 기준으로는 두 가지 구조가 있다는 거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서 덧셈이 돼야 되고 A가 뽑히는 경우와 A가 뽑히지 않는 경우. 만약에 A가 뽑혔어. 무슨 얘기야? 무조건 A는 뽑힌 거거든. 4명 중에 1명으로 일단 무조건. 그럼 남은 9 중에 몇 명만 뽑으면 돼? 3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N명 중에 R명을 뽑은데 특정한 한 애를 미리 뽑아놓으면 남은 N-1명 중에서 남은 R-1명만 뽑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아예 얘가 안 뽑혀. 10명 중 4명 뽑는데 그러면 그 걔를 제외하고 남은 9명 중에서 몇 명을 순수하게? 4명을 순수하게 다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는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곱셈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야? 덧셈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NCR이라고 하는 개념은 특정한 학생 기준으로 뽑히는 경우와 그 학생이 그게 뽑히지 않는 구조 두 개다. 걔를 뽑는다. 무조건 뽑는다. 무슨 뜻? 걔를 뽑아놨으니 이미 남은 N-1명 중에서 남은 R-1명 뽑으면 될 거 아니야? 또는 걔를 빼고 계산한다. 즉 남은 N-1명 중에서 순수하게 R명을 다 더하겠다. 다 뽑겠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수식의 합이 요거랑 같은 결과를 항상 갖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증명할 땐 수식으로 요걸 이용하거든. 해보면 되는데 그건 크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수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뽑기하는 형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뽑기 중에서 특히 특정한 애를 기준으로 보겠다. 구조 분리를 하면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 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조합이라고 하는 애 기호가 갖는 성질이다. 거기다 끈 들어볼까요? 순열이라는 기호가 갖는 성질은 너네 있었어? 없었지. 그만큼 활용이 많이 적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한 페이지 바로 넘어갈게요. 자, 3번 박스가 있어. 3번 박스. 요거는 있잖아. 도형의 개수를 세는 건데요. 도형의 개수를 세는 건데 특정한 유형에 대해서 따로 정리가 돼 있거든. 근데 이거 사실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데 우리는 눈으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1번에 뭐야? 직선의 개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일단 나왔으니까 확인만 좀 하자. 설명을 해줄게. 자,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n개의 점 중에서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을 찾는 거야. 보게 될까요? 자, 점이 대략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었다 가정하자. 근데 기본적인 조건은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없다는 거야. 근데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이 몇 개냐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런 직선이 만들어지려면 이 점하고 이 점 두 개가 선택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가 선택되든 이거가 선택되든 상관이 없잖아. 순서가 고려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의 사실 정답이라는 건 단순하게 뭐가 되는 거야? 6C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죠. 이 중에 일부는 일직선 위에 놓여있는 점들이 있는 거야. 뒤쪽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다. 두 번째, 삼각형의 개수인데 이번에는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n개의 점 중에서 세 점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이다. 이것도 어차피 꼭지점 3개의 역할을 하는 점 3개를 골라만 내면 되잖아. 근데 순서는 고려가 안 되겠죠? 이것도 순수하게는 그냥 뭐야? NC3인 거야. 근데 문제는 거기 들어볼까요? 그 세 점 중에 특정한 애가 만약에 일직선이 있으면 그런 점들을 3개 고르면 삼각형이 되겠니? 그런 게 문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쪽에 문제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이게 이제 평행삼변형의 개수라는 건데 고개를 이렇게 들어볼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풀었던 문제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어차피 뒷절 문제가 있겠지만 얘로. 자, 얘는 이제 적당히 정사각형이라고 합시다. 정사각형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너무 많이 했나? 자, 질문. 자, 이 중에서 직사각형의 개수가 몇 개인지 물어본다. 여기서 직사각형이라면 정사각형 포함이겠지? 그러면 문제를 좀 더 심플하게. 여기 도형 안에 있는 정사각형이 몇 개냐 물어볼 수 있겠지? 이런 거 너 초등학교 때 했었잖아. 기억 안 나니? 일단 이거 쬐까만 거 몇 개야? 25개. 근데 얘도 정사각형이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얘도 정사각형이지.
얘도 정사각형이고 얘도 정사각형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렇게 다 세낸 거지. 그거를 사실 구조분리라고 하는 거야. 다시 질문할게. 여기서는 정사각형을 만약에 포함해서 직사각형까지 하면 총 몇 개냐? 예를 들면 아까 정사각형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직사각형은 이런 것들도 되는 거야. 이런 것들도 되는 거고. 그럼 몇 개냐 물어볼 수 있겠지? 여기서 대가리가 박살나는 거야. 근데 이걸 조합으로 어떻게 연결하느냐? 만약에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잘 들어. 이쪽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얘하고 얘 두 개를 골라내는 거야.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이쪽에는 두 개를 골라내는 거죠. 이렇게 동시에.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만들어져?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총 직사각형의 개수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평행사변이랑 똑같은 말이야 지금 사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평행사변의 개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보이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정말 알아들어? 셀 수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세? 구조를 그렇게 정한세처럼 구분한다면 한 개짜리가 일단 25개지. 근데 두 개짜리는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 세 개짜리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개짜리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미쳐버리는 거야. 대가리 폭발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는 게 이제 그런 마인드로 세 번째 박스에는 이제 뭐 직선이나 뭐 이런 점들을 가지고 도형을 만드는 거면 몇 개 만들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나오죠. 복잡하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합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네 가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 조합은 첫 번째 뭐 NCR을 풀어내는 방법. 두 번째는 뭐 굳이 NC0이나 NCN은 얼마다? 1이다 라는 거. 세 번째는 뭐 C라는 경우가 갖는 대칭성, 조합이 갖는 대칭성. 네 번째는 뭐 왕따 뽑기 이렇게. 이거 말고 학년이 더 올라가면 대장 뽑기 이런 것도 있어. 근데 그런 거는 아직은 너네 교육 과정이 없죠. 굳이 만들면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문제 보면서 좀 확인 좀 하도록 할게요.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으세요. 알겠습니까? 네.